유튜브 열대어 박사 채널에서는 열대어를 키우는 노하우와 정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하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필수 영상 열대어 키우기 2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과기를 넣었을 때 생기는 변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잊으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론 영상 1편을 먼저 시청 후에 듣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2편에서 여과기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변수는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테리아 여과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여과기의 종류, 어항의 물품들, 바닥재, 수초, 수석, 시간에 따른 변수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과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항의 위치, 그러니까 직사광선 및 실내 온도, 그러니까 빛과 온도, 용존 산소량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열대어의 수와 먹이량도 여과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는데요. 여과기의 종류는 많은 종류가 있고 보통은 여과제 양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여과기 종류의 특성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변수들이 어떻게 어항 속에서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변수 첫 번째 어항 위치를 보게 되면 어항의 위치가 무슨 크게 영향을 주겠어? 아무 곳에나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항의 위치에 따라서 빛의 세기와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항을 놓은 위치가 직사광선이 들어오고 조명이 강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 어항 안에서 광합성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끼나 조류도 많이 생기게 되죠. 어항에 이끼와 미생물이 많이 발생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어항의 적정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 먼저 사진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상으로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공간과 그림자가 많은 공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림자의 진하기에 따라 햇빛이 강한 곳과 약한 곳을 구분할 수 있겠죠. 1에서 4번까지 위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치는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오는 위치로 햇빛의 세기가 가장 강하겠죠. 빛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끼나 녹조와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위치는 1번처럼 직사광선이 들어오지는 않으며 바닥에 반사된 빛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곳인데요. 햇빛이 간접적으로 반사되어 들어온다고 해도 온도가 높으면 1번과 마찬가지로 이끼와 녹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 위치는 1, 2번에 비해 그림자가 진하게 보입니다.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고 간접광선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어항을 놓을 때 안정적이고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위치인 3, 4번이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간접광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관리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만 잘해준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한다라고 해도 1번 위치는 굉장히 힘든 위치로 볼 수 있고요. 2번 위치는 관리만 잘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유지할 수는 있어요. 변수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어항 관리나 유지에 편하기 때문에 3, 4번이 좋은 위치인 것은 확실하고요. 2번이 가능은 하지만은 관리가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이고 이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끼 제거제나 약품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를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변수가 생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항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변수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세팅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과기를 넣고 박테리아 사이클이 잡힌 어항에서는 그림과 같이 어항 속에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이 존재하며 환수를 통해 질산염을 완화시켜 준다고 1편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기에서 빛과 온도라는 변수가 들어갔을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인 플랭크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어항에 미치는 영향과 이끼가 많이 발생할 때 어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명이나 햇빛이 장시간 노출되면 미생물과 이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성 플랭크톤과 동물성 플랭크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랑크톤 종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해서 빛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되고 빛이 강할수록 많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한마디로 빛이 많으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게 되고 이후 동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열대어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이 발생하는 경우 동물성 플랑크톤은 호흡과 배설물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지고 암모니아가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암모니아 독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박테리아 여과 사이클에 영향을 주게 되고 물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머리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은 경우 조류, 녹조류나 갈조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끼라고도 하죠. 보편적으로 물을 정화시키고 물고기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빛과 높은 온도 때문에 과량 증식하게 되면 녹조라든지 적조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물의 부패 그리고 산소량의 감소로 인해서 열대어의 폐사,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녹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도를 낮추고 물의 유속을 증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수온 상승과 일조량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영양염료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녹조입니다. 여기에서 영양염류라는 것은 규산염, 인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등을 총칭하는 간단하게 영양염이라고도 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몸체를 구성하며 영양염류는 증식에 있어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빛이 세고 온도가 높으면 조류와 녹주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열대어를 죽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인 용존산소량은 어항 속의 열대어가 호흡하는 산소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서 미생물과 이끼가 많이 발생하면 용존산소량 부족 현상이 오는 것인데요.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지면 어항 환경과 열대어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에어레이션을 해줌으로써 어항 안의 용존산소량을 높여주면 된답니다. 오늘은 변수 중에 빛, 온도, 용존산소량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어항의 위치는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하고 너무 조명을 많이 켜놓고 환수를 안 해주게 되면 이끼와 녹조가 발생하고 이것은 열대어를 죽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론 영상에서는 여과기의 종류에 따른 변수와 바닥재, 수초 등의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